야, 훔쳤지? 경찰 부른다! 직원의 고함에 아이 손이 덜덜 떤다. 죄송해요. 엄마가 아파서. 민우의 목소리가 편의점을 찢는다. 그 순간 문 앞에서 재벌 회장이 얼어붙는다. 저 얼굴은. 회장이 아이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 이름이 뭐냐? 민우가 울먹이며 올려본다. 저 그냥 배고파서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외곽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새벽 5시 반, 겨울 추위가 매서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살 소년 민우가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엄마 수진이 기침을 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기침, 기침. 수진의 기침 소리에 민우가 깼습니다. 숨을 죽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38배 수진은 몇 달째 계속된 기침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우유 한 팩을 마신 후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배를 움켜쥐며 참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학교 갈 준비해야지. 수진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민우가 급히 달려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지러울 뿐이야. 수진이 민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 되니까. 민우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어 민우는 며칠째 같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세탁할 여유도 없어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학교에서 급식 많이 먹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그리고 오늘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해. 혹시 모르니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민우는 밝게 대답했지만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불안했습니다. 집을 나선 민우는 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진열장 안에 삼각김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참치마요 하나 주세요. 한 아이가 1,000원을 내며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1,000원이 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것만 있어도. 민우가 배를 움켜쥐며 지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민우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민우야, 아침 먹었어? 옆자리 친구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민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계란말이 해줬는데 너무 많아서 못 다 먹었어. 하나 줄까? 준호가 도시락을 열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배불러. 민우는 침을 삼키며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 혼자 다 먹을게.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교시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집에 전기가 끊어져서 숙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숙제 어디 있니? 죄송해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평소에 성실한 민우가 어떻게. 집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제가 깜빡한 거예요. 민우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 일찍 가서 줄을 섰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김치찌개랑 불고기예요. 급식 당번이 대답했습니다. 와, 오늘 좋네. 다른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민우는 급식을 받으며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먹네. 급식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맛있어서요. 민우는 부끄러웠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서 민우는 급식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민우야, 우리랑 같이 앉아서 먹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해. 사실은 친구들과 있으면 자신의 상황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 한도그룹 본사 72층 최고층 회장실에서 한용석이 점심도 거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비서 차상민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식욕이 없네. 용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12년 전 아들 지훈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고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지금쯤 12살이겠지. 용석은 매일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생겼을지, 어디서 살고 있을지. 지훈아, 미안하다.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후 민우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진의 기침이 심해져 며칠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진이 힘없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걱정될까봐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던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무 배고파. 민우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만 있어도. 민우가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점원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산대가 비었습니다. 민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동문에서 인사 멘트가 나왔지만 점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빵 코너로 갔습니다. 가장 저렴한 단팥빵이 800원이었습니다. 800원.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지만 훔치는 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심해져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단팥빵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우가 빵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창고에서 나온 점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 손에서 빵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지금 훔치려던 거 다 봤어. 점원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도둑질이 죄송한 걸로 끝나? 저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나이가 어린다고 봐주는 줄 알아? 점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며칠째 못 먹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마. 요즘 애들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우가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워서 그럼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든지 왜 남의 물건을 훔쳐? 점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용석 회장이었습니다. 용석은 오늘 우연히 이 동네에 시차를 나왔다가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저 아이. 용석의 눈이 민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본 순간 용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눈, 저 입술 모양. 용석은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점원과 민우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 부를 거야.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우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용석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점원이 용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품격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걸렸어요. 훔치려고? 용석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석은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2년 전 잃어버린 손자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짜리 물건인가요? 용석이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800원짜리 빵이요.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요? 점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 모양이니까요. 용석이 지갑을 꺼내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아이에게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석의 단호한 말에 점원이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후 용석과 민우는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용석은 민우에게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먹어보렴. 감사합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빵 포장을 뜯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용석이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입으로 조금씩 빵을 먹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너무 맛있어요. 민우의 솔직한 대답에 용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우예요. 김민우. 나이는 몇 살이니? 12살이요. 용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손자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니? 민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만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용석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들 지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얼굴도 못 봤구나. 네. 사진도 없어요. 민우가 아쉬워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셔서 다 버리셨대요. 용석은 민우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매, 코 모양, 입술선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들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을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별로 얘기 안 해주세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니? 안.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한이라는 성을 들은 순간 용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한지훈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민우가 깜짝 놀라며 용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용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엄마가 잠꼬대할 때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잠꼬대로? 네. 지훈아, 미안해 이런 말씀을.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손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아시는 거예요? 민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용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용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미안해요. 민우가 부끄러워하며 배를 감쌌습니다. 빵 다 먹었는데도 배고프니?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아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용석이 일어섰습니다. 아저씨가 밥 사줄게. 뭐가 먹고 싶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민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패가 아니야. 아저씨가 좋아서 해주는 거야. 용석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라서야.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어디 있었어? 수진이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학교는 왜 안 갔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엄마,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아픈데. 내가 안 보여서. 너무 걱정돼서. 수진이 용석을 발견하고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용석이 수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우리 민우한테 왜 이래요?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 왜 접근해요?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오해가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수진이 민우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우리 민우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도 없습니다. 용석이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난한 애들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조용해, 민우야. 속으면 안 돼. 수진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진이 민우를 데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난 후 용석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내 손자일까? 용석은 차로 돌아가 비서 차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김민우라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김민우요? 12살, 어머니는 김수진.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용석이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생기록, 가족관계,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용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DNA 검사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DNA 검사요? 혹시 그 아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민우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도와주셨어요. 도와준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았는데. 민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수진이 민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욱. 하지만 그 아저씨는 아니야, 민우야. 절대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용석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차상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우, 2012년 3월 15일생. 아버지 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지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훈은 2012년 2월 28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우가 태어나기 보름 전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김수진은 당시 미혼모였고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럼 민우는 네,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용석이 아들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내 손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용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용석은 민우가 사는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우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용석은 민우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건물에 김수진 씨가 사시는지. 아, 3층에 사세요. 그런데 요즘 집세 밀려서. 관리소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집세를 밀리고 있다고요? 네, 몇 달째.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이도 어린데 참 안 됐어요. 용석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용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몇 달치나 밀렸습니까? 3개월이요. 용석은 망설임 없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치도 미리 내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익명으로 해주세요. 용석이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훈의 집에는 관리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집세. 어떤 분이 대신 내주셨어요. 네. 누가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하셨는데 몇 달치를 미리 내주셨어요. 그럴 리가. 누가 우리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민우는 혹시 어제 만났던 그 아저씨일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용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장님, 무작정 찾아가시면 더 오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서 차상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내 손자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용석은 민우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용석이 불렀습니다. 민우가 뒤를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민우야. 용석이 다가갔습니다. 민우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저 아저씨 누구야? 부자 같아 보이는데? 혹시 민우 할아버지?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는 분이야. 민우야, 잠깐 이야기할까? 용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조금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우가 망설이는 사이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친구들이 떠나고 민우와 용석이 둘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아저씨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괜찮아요. 저희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계속 아프신데.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민우야, 아저씨를 믿어봐. 용석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너랑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어. 특별한 관계요? 응.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또 우리 민우한테 왔어. 수진이 용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왜 이래요? 부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아이한테 계속 접근하면서. 수진이 민우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부자면 다해요. 가난한 사람들 갖고 놀아요. 정말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가 뭐예요? 우리 민우 학교까지 와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괴롭히나? 요즘 그런 일 많다더라.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에 수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인,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 용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우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요. 민우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우야, 속으면 안 돼. 정말이에요, 엄마.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세상에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이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어. 용석은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부인, 제가 민우와 특별한 관계라면. 특별한 관계?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제 손자일 수도 있어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지훈. 그 이름 기억나시죠? 수진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 아버지와 제가 관계가 있을 수도.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당신이 진짜 지훈이 아버지라면 왜 지금 나타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용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굶어서 쓰러질 때도, 제가 아파서 죽을 뻔할 때도 어디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부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가자, 민우야.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날 밤 용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용석은 비서 차상민을 불렀습니다. 상민 씨, 한지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이가 어떻게 김수진을 만났는지, 왜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용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요. 다음 날 차상민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무엇을 찾았습니까? 한지훈 씨가 회장님과 갈등을 빚은 후 가출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용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갈등이라니? 2011년 말 지훈 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아, 용석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경험을 더 쌓아야 해. 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돼. 아직은 시기상조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훈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후 지훈 씨가 집을 나가셨고 김수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차상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내 때문에 집을 나간 거였구나.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내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용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지훈이를 밀어냈고 그 결과 용석은 책상 위에 지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오후 용석은 다시 민훈의 동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용석은 민우가 집에 들어간 후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김수진 씨 아세요? 아, 민우 엄마요? 알죠. 약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네, 기침이 심해서 몇 번 오셨어요. 근데 비싼 약은 못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됐어요. 아이도 어린데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신다고 하시고. 용석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제가 약값을 대신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서요. 용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김수진 씨가 오시면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약사가 놀라며 돈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훈의 집에서는 수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기침만 좀. 수진이 말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엄마. 민우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돈이 없어. 그래도 가야 해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수진을 부축해서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기침을 계속하시고 피도 토했어요. 의사가 수진을 진찰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졌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요? 비용은?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상의하죠.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후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용석은 병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모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석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김수진이라는 분 입원하셨나요? 네, 301호에 계세요. 용석이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병실 밖 의자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들어 용석을 봤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어떠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용석이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 몰래 도와드릴 수도 있어. 용석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 치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용석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우가 병상 옆에서 밤을 새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깨어나셨어요. 민우가 기뻐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피 토하셔서.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그건 일단 치료받고 생각해요. 민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용석이 모든 비용을 처리했지만 민우는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낼 수 없는 돈인데. 수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보호자요? 누가?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곧 용석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수진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민우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민우야, 저 사람 때문에 병원비 낸 거야? 그게, 그렇지? 돈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거지?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부인, 민우가 제 손자라면. 손자라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나 있어서 그런 소리예요? 용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 란에 한지훈이라고 되어 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훈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용석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지훈의 아버지는 한용석, 바로 저입니다. 수진이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도 됩니다.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민우야. 그럼 확실해질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훈이는 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당신 아들이었다면 왜 가족 얘기를 안 했어요? 용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훈이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요? 제가 지훈이의 의견을 무시했고 결국 지훈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용석이 고백했습니다. 그 후 지훈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그래서 지훈이가 저한테 가족 얘기를 안 한 거였군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건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면 뭐해요? 12년 늦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병실에 한도그룹 회장님이 계신다는데? 정말요? 한용석 회장님?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도그룹 회장님이라고요? 수진이 놀라며 용석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한도그룹 회장 한용석입니다. 수진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정말 네, 민우는 재벌가의 손자가 맞습니다. 용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민우가 제 소중한 손자라는 겁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도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에서 민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민우가 용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용석이 안경을 쓰고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야 해. 먼저, 알겠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수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수진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와, 오늘도 맛있겠다. 민우가 식탁으로 뛰어갔습니다. 천천히 와, 민우야. 용석이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요리하신 건 정말 맛있어요. 용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집밥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민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민우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친구들이 알아? 네, 뉴스에서 봤대요. 한도그룹 회장님이라고. 민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용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야, 저도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민우가 용석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요. 우리 민우. 수진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안 아프지.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해. 수진이 용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누구예요? 민우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야. 용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와, 저랑 닮았네요. 그래, 정말 많이 닮았어. 용석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웃을 때는 지훈이와 똑같아.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용석이 대답했습니다. 너처럼 말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 용석이 지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를 사랑하셨죠? 물론이지. 지금도 사랑해. 그럼 저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의 순수한 질문에 용석과 수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민우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용석이 민우를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민우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용석이 수진과 민우를 함께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마. 와, 정말요? 민우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이런 좋은 사람을 민우 아빠로 보내줘서. 용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아, 이제야 내 아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했고 고마웠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이겨낸 민우, 아픈 몸으로도 아들을 키워낸 수진, 그리고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용석.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비 오는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17세 하늘이 망설임 없이 달려간다.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가지만 하늘은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씌운다. 미안하네. 괜찮아지면 꼭 은혜 갚을게. 노인이 떨리며 고마워한다. 하늘은 알바비로 택시비를 내며 당연한 일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공립고등학교.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으로 17세의 김하늘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신문 배달을 마치고 온 하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하늘아, 또 신문 배달했니? 같은 반 친구 민지가 하늘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늘이 밝게 웃으며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너 정말 언제 쉬어?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쉴 시간 있어. 지금처럼. 하늘이 가방을 정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민지의 질문에 하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민지야. 첫 교시 국어 시간. 하늘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어젯밤 숙제는 다 했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하늘이 깔끔하게 정리된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역시 하늘이구나. 다른 학생들도 하늘이처럼 성실하게 하길 바라요. 선생님의 칭찬에 하늘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수진이 하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아, 너 진짜 신기해. 알바하면서도 성적이 좋고. 별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대단해. 나는 공부만 해도 힘든데.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 하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춘 대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은 매점에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샀습니다. 하늘아, 이것만 먹어? 민지가 자신의 도시락을 절반 나눠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먹어.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 정말 괜찮다니까. 하지만 민지가 억지로 반찬을 나눠주자 하늘은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친구잖아.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늘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왔구나.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편의점 사장 김 씨는 하늘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가 어디 있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아, 그랬지. 할머니께서 하늘이를 잘 키우셨네. 저녁 시간대가 되자 편의점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여기 아르바이트생 정말 친절하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사장이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손님들이 너 때문에 오는 것 같아. 항상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밤 9시쯤 취한 아저씨 한 분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소주 한 병. 아저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도 될까요? 하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성년자로 보여? 죄송합니다. 규정상. 아저씨가 화를 내려 하자 하늘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신분증 한 번만 보여주시면 바로 드릴게요. 결국 아저씨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사갔습니다. 하늘아, 잘 처리했다. 나 같으면 화냈을 텐데. 사장이 하늘을 칭찬했습니다. 저분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는 정말 마음이 예쁘다. 밤 11시 일을 마친 하늘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것 좀 먹어라. 따뜻하게 데워놨어. 할머니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 녀석이.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기억해라.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여야 한다. 알겠어요. 하늘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 12시 하늘은 내일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숙제를 확인하고 교복을 정리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자. 하늘은 매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일어났을 때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비 있어요. 하늘이 낡은 우비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비 오는 날엔 사고 나기 쉬워. 네, 알겠어요. 하늘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신문에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히 싸서 배달했습니다. 하늘아, 고생이 많구나. 이런 날씨에도. 신문을 받은 할머니가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비 오는 날이 더 좋아요. 시원해서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하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쳤지만 그 노인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늘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노인이 힘겹게 말했지만 곧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급하게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일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쳤습니다. 하늘은 당황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하늘이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씌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환자예요? 네, 급해요. 택시 안에서 노인은 하늘의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괜찮아지면 꼭 은혜 갚을게. 괜찮아요. 말씀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늘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연락할 가족분이 없으시겠네요. 어르신께 물어봐야겠어요. 1시간 후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늘이 병실에서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구해준 거구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하늘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하늘이에요. 하늘. 좋은 이름이군. 꼭 기억해둘게. 어르신,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연락할 사람이 없네. 그럼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가끔 들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자네가 번 돈으로 이런 걸. 미안해.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아이가 있다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병원비와 택시비로 하늘의 이번 주 용돈은 거의 떨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내일 또 올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할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어. 할머니, 제가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잘했다, 하늘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하늘을 꽉 안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날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른 척 지나갈 때의 씁쓸함, 노인을 도왔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노인이 흘린 눈물까지. 내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됐을까? 하늘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약속한 대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죽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늘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아, 하늘이구나. 왔네.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군.
다행이에요. 하늘이 안심하며 죽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전복죽이에요. 자네가 번 돈으로 이런 비싼 걸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노인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같은 아이를 만난 게 말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네요. 영양실조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글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지. 혹시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그럴 수는 없어.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학교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침 일찍 퇴원하셨어요.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네요. 하늘은 실망했습니다. 노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노인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늘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서 있었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 진짜 비싸 보인다. 누가 탔을까? 혹시 연예인? 하늘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야, 저거 벤츠 맞지? 번호판 봐. 완전 고급이네. 누구 오시나?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늘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늘아, 너도 봤지? 학교 앞 차? 민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응, 봤어. 누가 탔을까? 너무 궁금해. 하늘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려 할 때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하늘 학생은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왜 불러? 모르겠어. 하늘이 교무실로 가는 길에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김하늘이 뭔 일이야? 혹시 문제라도 일으켰나? 교무실에 도착한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분이 너를 찾아오셨단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를요?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장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하늘 학생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의 이정호라고 합니다. 하늘은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어제 하늘 학생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현재 병원에 계신데 꼭 하늘 학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하늘이를? 네, 하늘 학생이 회장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정말 회장님을 도와드렸니? 저는 그냥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것뿐인데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재벌 회장을 도왔대? 진짜?
대박. 하늘이 완전 대단하네. 하늘은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 안 했어요. 하늘 학생의 겸손함이 더욱 인상 깊습니다.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늘 학생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정우의 말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물론입니다. 하늘아, 어서 가봐라.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시끄럽게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진짜 재벌 회장 만나러 간대. 헐, 완전 영화 같아. 하늘이 대박 났네. 하늘은 그 소리들이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정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늘은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구경하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야. 그냥 완전 신기해. 우리 하늘이가 유명해지는 거야. 하늘은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어색했습니다. 학교를 나서자 정말로 고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이 차에 타자 주변 학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타고 가네. 하늘이 완전 VIP 대접받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신기해하는 표정들이 하늘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이정우가 하늘을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 안 했는데 하늘 학생에게는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회장님께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늘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VIP 병실로 향하는 길, 하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하늘 학생 모셔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하늘이 도왔던 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아, 왔구나.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놀랐지? 나도 그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하늘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하늘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회장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저는 정말. 그때 이정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하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학비 전액 지원과 생활비.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자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 고마운 거야. 하지만 이렇게 큰 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늘은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큰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늘아, 나한테는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할머니? 네.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한편 학교에서는 하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재벌 회장이랑 친척이래. 아니야, 후원받는 거라고 들었어. 그럼 이제 하늘이 부자 되는 거야?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고 일부는 악의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일부러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가난한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한 거지. 진짜 계산적이네. 다음 날 학교에 돌아온 하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어제 회장님이랑 뭐 얘기했어? 다들 궁금해해. 그냥 안부 인사만 했어. 하늘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기 하늘이다. 재벌 회장이랑 아는 애. 부러워.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학생들은 부러워하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교시 수업 중에도 하늘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하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아, 회장님 집 진짜 크대? 돈 얼마나 많으셔? 너도 이제 후원 받는 거야? 부러워. 나도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세례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픈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겸손하긴 완전 대박난 거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하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아, 우리랑 같이 밥 먹자.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인기 있는 학생들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뭘, 우리 친구잖아. 하늘은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이 진짜 순진한 척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가난한 척하면서 회장님한테 동정심 유발한 거지. 완전 계산적이야.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회장님을 만나겠어? 하늘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들었어? 이제 후원받아서 돈 걱정 없대. 부러워. 나도 그런 기회 있었으면. 근데 진짜 순수하게 도운 거 맞을까? 하늘은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하늘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계산적으로 행동한 걸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늘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하늘은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어때?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은 하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간 하늘은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제가 계산적으로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정말 그런 건 아닌지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야. 할머니, 하늘아, 세상에는 좋은 일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돼.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심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제 귀족 학교로 전학 간다던데, 회장님이 양딸로 입양한대.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어떤 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질투를 표현했습니다. 진짜 운 좋다. 나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올까? 불공평해. 하늘은 견디기 힘들어서 빈 교실로 피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것 뿐인데.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학생? 병원에서 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왜 여기에?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 학생을 꼭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 가야 하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빨리 오셨으면 해요. 하늘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학생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하늘을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약하시지만 하늘 학생을 기다리고 계세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식은 있으십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보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구나. 어르신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자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자네를 이상하게 본다고 들었어.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니야. 내가 자네를 힘들게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셨어요. 하늘아, 들어봐. 회장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차갑지 않다는 걸 너 때문에 다시 알았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회장의 말이 하늘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늘아, 자네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회장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네 마음은 진짜였어. 하늘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괜찮아지세요. 하늘아, 약속해줘. 네,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 잃지 말아줘.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잘 키우셨다고 전해줘. 회장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하늘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잠시 나가 계세요. 하늘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하늘 학생과 대화한 후에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정호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하늘 학생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하셨고, 이정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학생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정말 하늘 학생이 보여준 순수한 마음이 회장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하늘은 회장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어. 하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할머니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겠지? 할머니, 저는 정말 특별한 일한 게 아닌데,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거란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하늘아, 기억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날 밤 하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장의 말과 할머니의 격려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늘은 학교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늘아, 요즘 괜찮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고마워, 민지야. 점심시간, 하늘은 조용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은 즉시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무슨 행사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도 어리둥절하며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정문 쪽을 향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고위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 뒤로 익숙한 벤츠가 나타났습니다. 저 차, 지난번에 왔던 차 아니야? 하늘이 관련해서 또 뭔가 있나?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에서 회장이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분이 그 회장님이래. 진짜 대단한 분 같아. 하늘이랑 무슨 사이야? 운동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학생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든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최진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회장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김하늘 학생, 앞으로 나와주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집중됐습니다. 하늘은 당황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나가봐. 민지가 하늘을 등 떠밀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온 학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 서세요. 회장이 하늘을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저를 구해줬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하늘이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친손녀입니다. 운동장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손녀라고? 진짜? 학생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녀라고요? 그래, 하늘아. 내 엄마는 내 외동딸이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 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회장이 하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운동장의 학생들도 감동받아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 엄마가 너를 할머니께 맡기고 떠났을 때 나는 연락이 끊어졌어. 그래서 할머니와 할머니는 내 엄마의 은인이셨어. 너를 정말 잘 키우셨다. 회장이 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늘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하늘이 회장을 도왔을 때 그렇게 감동받으셨는지, 왜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셨는지.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모든 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아, 민지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다른 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하늘을 의심했던 학생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마친 후 하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늘이 아직도 꿈 같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평생 찾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회장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어. 왜요? 내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거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를 정말 잘 키우셨어.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 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를 도운 건 우연이 아니었어. 운명이었지.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늘아,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길 기다렸단다. 할머니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회장이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하늘이는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셨으면 합니다. 회장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이에게는 저도 필요하고 회장님도 필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회장이 준비해온 고급 음식들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죠? 정말 그래.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요? 학교도 옮길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 하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좋아요. 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다만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아, 너 진짜 대단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재벌 손녀인데도 전혀 안 변했어. 변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나인걸. 하늘의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좋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늘은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도왔고 할머니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챙겼습니다. 하늘아,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변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 외면하지 마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 맞던 그날, 내가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하늘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키우신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은 속삭였습니다. 비 맞던 그날, 저는 할아버지를 살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았던 거였어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비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